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뭐가 잘 돼요. 매출이 잘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이렇게 회사에서 실적 냈어 이건데, 저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내가 했으면 이거 내가 할걸. 카페 겸 공방을 운영을 해서 이걸 키워보자 해서 퇴사를 또 했죠. 부모님한테 갚을 거랑 이것저것 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5천이더라고요. 진짜 어떻게든 살아봐도 도저히 5천만 원을 제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대에서 배달을 하면 그 동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창피해서 좀 넘어가서 했어요. 양화대교를 넘어가서 영등포, 여의도 이쪽에서 했어요. 첫날에 5천 원짜리가 하나가 탁 팔렸는데, 와, 드디어 팔렸다. 배달 안 뛰어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벌고 계세요? 지금은 한 3, 4천 정도. 왜냐면 저는 원가가 없어요. 네, 아내가 열심히 요즘 쇼핑도 하고. 제가 그래요, 카드 주면서. 넌 자격이 있다. 유닉 저점 매수한 넌 자격이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했죠, 바로. 음악인들의 플랫폼을 만들자 이거였어요. 근데 당연히 수익 모델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직원도 있었고 이러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대출을 받은 게 있었어요. 아, 직원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어린 나이에 27, 6?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출을 받고 이랬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기엔 자존심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고 친 거 수습하려고 회사를 들어갔죠. 다시 들어가서 일을 또 한 1년을 했죠. 그때는 이제 제대로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냥 회사 다니기 싫고 그렇게 답답하게 있는 것들을 너무 안 맞았었어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뭐가 잘 돼요. 매출이 잘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이렇게 회사에서 실적 냈어 이건데, 저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내가 했으면 이거 내가 할걸. 이때 게임 사업을 했어요. 원래 분야는 아니셨잖아요. 네, 원래 분야는 아닌데 마케팅으로 들어간 거죠. 아,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팀과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디스코드. 근데 저희는 그냥 웹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디스코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꽤 잘 됐어요. PC방에도 좀 깔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개발 이슈로 안 됐어요. 이 크롬에 있는 고질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개발자가 못 고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망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취직을 했죠. 음악 관련된 회사였어요. 공연팀 섭외하는 플랫폼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와이프가 공방을 하는데 공방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와이프랑 같이 카페 겸 공방을 운영을 해서 이걸 키워보자 해서 퇴사를 또 했죠. 네, 이때 카페를 차렸어요. 그것도 연남동에 차렸는데 이게 카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냥 만약에 오늘부터 장사 접어야지 한다고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계약이 있으니까. 가게가 팔리기까지 기간이 제 기억에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그 6개월이 체감은 거의 몇 년이에요. 왜냐면 내가 카페를 처음에 창업하면 장사가 안 돼도 꿈을 꿔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더 잘 될 거야. 근데 접기로 하면서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외주를 제가 뛰고 막 계속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갚을 거랑 이것저것 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5천이더라고요. 그러면 5천만 원씩이나 빚을 졌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돈이죠. 진짜 어떻게든 살아봐도 도저히 5천만 원을 제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퇴근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배달을 했죠. 킥보드가 있었어요, 집에. 알면은 속상해할 것 같아가지고 모르게 하고 배달을 하는데 넘어진 거예요. 제가 그 킥보드를 타다가, 회사가 마포구 홍대 쪽에 있었는데 홍대에서 배달을 하면 그 동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창피해서 좀 넘어가서 했어요. 양화대교를 넘어가서 영등포, 여의도 이쪽에서 했어요. 양화대교 내려가는데 그 꺾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넘어져서 어깨가 다친 거예요. 어깨가 이제 막 다 쓸렸어요, 완전. 네. 자꾸 그걸 끌고 연남동 지나서 있던 연희동까지 막 걸어서 터덕터덕 간 거죠. 막 피 막 흘리면서. 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내가 뭐 하다가 다쳤다고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뭐 하다 다쳤냐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모르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죠, 제가.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은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뭐 다른 배달을 할까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직업이 마케터인데 나 잘 파는 건 자신 있는데. 모든 사업 중에서 못 팔아서 망한 사업은 없거든요. 카페 빼고. 카페는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 잘 파는데 왜 이거 하고 있지? 하다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원규 PD님이 운영하시던 신사임당에서 창업당한 먹었지 보면서 따라했어요. 그래서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게 됐죠. 처음에 판매한 게 유모카라는 거였는데, 첫날에 5천 원짜리가 하나가 탁 팔렸는데, 와, 드디어 팔렸다. 배달 안 뛰어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내가 스스로 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광고도 운영해서 하나 팔린 거를 처음 겪어본 거죠. 그러고 나서 편의점에 갔는데 5,000원짜리 도시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 먹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사면 누군가는 5,000원 벌겠구나. 이게 돈이라는 게 내가 회사에서 벌어서 그걸 소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소비하면 누군가는 버는구나. 이거를 체득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퇴근이 기다려졌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 꿈을 꾸는 시간이 너무 적성이 진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잘 팔고 있었는데 이제 전환법 개정이 되면서 전기에만 적용이 되던 법이 어린이 용품까지 확대가 됐어요. 제 상품이 전환법에 걸린 거죠. 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KC 인증을 받으려면 일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회사 퇴근하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또 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건 있었어요. 그 마케팅을 하고 사업을 조그맣게 해보면서 어떤 코어가 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상품을 팔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게 뭐가 있지? 돌아봤는데 와이프가 고양이를 빗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 박사였어요, 완전. 그래서 고양이 장난감을 팔았어요. 되게 잘 팔렸어요, 이때. 그래서 제가 계산을 딱딱 때려보니까 퇴사를 해도 되겠다. 이 계산이 나왔어요. 이게 잘 팔리니까 이제 중국에다가 다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사실은 한국에 어떤 업체가 있는데 유닉한테 팔지 말라고 했다. 팔면은 우리랑 거래 끝이라고 했다. 근데 그 업체는 큰 회사였고 저는 그냥 혼자서 파는 그거잖아요. 근데 퇴사는 했지 이미.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죠.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 한 번만 더 해볼게. 마케팅 할 줄 아니까. 마케팅 하니까. 근데 와이프가 이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얘가 막 맨날 택배 싸는 걸 봤잖아요. 근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걸렸으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가지고 이거 말고 이 전 노트북을 사고 그 다음에 고양이 간식을 팔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내 상품이 아니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상품을 팔아보자. 저희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그거를 그냥 일상처럼 찍어서 올리고 했었어요. 그때 고양이 계정에 팔로워가 한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고양이 인플루언서 5,000명이다. 보여줬더니 사장님이 그럼 해봅시다. 해가지고 MOQ를 작게 잡아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 공장에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이때로만 가면 된다 이랬는데 그때 반지하에 있었거든요. 침수가 된 거예요. 다 젖었어요. 그쵸. 그 제가 팔던 상품이 건조식품이었어요. 아직 포장을 안 한 벌크가 이제 습을 먹은 거죠. 그래갖고 제품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나는 이제 좀 풀리려고 하는데 왜 이러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억까 좀 그만해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월세 살고 있었는데 그 월세 집주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장 사장님도 제가 잘 파는 거 아니까 그러면 좀 물려줄 테니까 팔아봐라 해서 어떻게든 수습을 했어요. 와, 살았다 했는데 갑자기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대요. 근데 제가 팔던 게 북어였거든요. 근데 러시아산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당장 수입을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북어를 수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시장 자체가 공포 때문에 사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내가 제품 못 살지 모르니까 사놓자 해서 큰 업체들이 막 다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죠. 이게 혹시 망하면 다음 어떤 트렌드를 생각하자 하면서 세컨 브랜드를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투자가 엄청 들어갔어요. 두 개 다 북어. 그게 준비하는 것까지 싹 망하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공장에서 제가 유명해졌다고 했잖아요. 공장 사장님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저희 광고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갖고 와요, 저한테. 네이버 광고 이렇게 하면서 봐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 꺼드리고 했어요. 적정가로 감액해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쓰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대행을 줬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다시 2천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날이네. 네, 그날이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요. 근데 마케팅 코어는 제가 흔들리진 않으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바뀐 걸 따라가면 되고 광고의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광고 하면 되니까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제가 막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마케팅 유튜브를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마케팅 유튜브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 퇴사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름을 다시 정하자. 그때 원래는 유닉의 3분 마케팅인가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퇴사 선배 유닉으로 바꾸게 된 게
회사에서는 내가 새로운 업무를 받았을 때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퇴사하면 그냥 나와야 되잖아. 혼자 나와야 되잖아. 사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선배가 필요한 거예요. 지뢰밭이 있는데 여기에 지뢰 있으니까 여긴 밟지 마세요. 그럼 최소한 확률은 줄어들잖아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퇴사 선배 유닉이라고 채널을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하다가 보니까 뭐 대행 사업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교육 사업도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여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마케팅을 중심으로 마케팅 대행이나 퇴사 선배 유닉으로서 마케팅을 여러 사람들한테 네, 알려주는 교육하고. 이런 것인 거죠? 네, 그쵸. 좀 그렇게 세 가지죠. 저희가 저기 써놓은 게 교육 사업이랑 대행 사업이랑 미디어 사업. 미디어 사업.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벌고 계시나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최근에 교육 사업으로 좀 AI 사업 때문에 최근에 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 4천 정도. 왜냐면 저는 원가가 없어요. 네, 아내가 열심히 요즘 쇼핑도 하고 명품백 이제 쉽게 사셨어요. 제가 그래요. 카드 주면서 넌 자격이 있다. 유닉 저점 매수한 넌 자격이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실제로 마케팅을 봐주시면은 성과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바뀌죠. 마케팅을 하면은 소비자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는 소비자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노출이 되고 뭐 클릭이 되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하는 일이 광고잖아요. 광고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각 퍼널에 넘어갈 때마다 생기는 이탈률 같은 것들을 계산을 못 하는 거죠. 이 퍼널을 구조를 짜고 다 데이터를 수치화를 하면 지금 노출을 많이 되는데 클릭률이 낮아.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광고 소재를 개편하면 돼. 클릭한 이유와 랜딩 페이지가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 그럼 그걸 맞춰. 아니면은 클릭한 이후에 마지막 전환율이 떨어져. 그럼 가격이 문제야. 그럼 미끼 상품을 계획하거나 로스리더 전략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해결해. 이런 식으로 어디가 구멍이 났는 줄을 알면 그 구멍을 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퍼널을 두껍게 만드는 일을 제가 대행을 하면 진행을 하게 돼요. 좀 이 원리 자체를 본인이 알게 되면 훨씬 더 퇴사를 할 때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이게 사실 그로스 해킹이 내가 10번의 테스트를 하는데 10개 중에서 실패하는 거 9개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이겼잖아요. 네. 그럼 얘를 피벗을 해요. 또 얘가 승리한 이유를 하나를 가지고 또 피벗을 해요. 그리고 9개의 실패를 찾아내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성장폭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로스 해킹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9번의 실패, 9번의 실패 이걸 계속 겪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팍 올라가 있죠. 요거랑 A/B 테스트, 피벗이라는 개념만 아셔도 혼자 나와서 창업을 할 때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이게 마케팅 거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에서 개인의 역량을 있겠죠.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냐 이런 것들. 퇴사 선배 유닉이라는 채널에서는 좀 이런 팁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렇죠. 좀 더 내가 나중에 무턱대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 좀 준비된 퇴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네, 그렇죠. 거죠. 근데 그 피드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피드를 기획하고 짜는 게 아니라서 중구난방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의 정보로서는 꽤 괜찮은 정보들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피드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제 같은데 피드요? 네, 보여주실 수 아 있어요? 근데 정리가 많이 안 되는 피드라 여기가 퇴사 선배 유닉입니다. 그 저기 광고를 본 고객이 겪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래요? 콘텐츠가 되게 후킹했거든요. 저는 아. 이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경우의 수를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광고를 봤는데 클릭했어. 아니면 클릭 안 했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럼 클릭을 안 한 사람은 나의 상품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뭐 타겟 제외를 한다. 아니면 광고 소재를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넣는 거예요. 광고를 봤는데 아직 구매를 안 하고 저장이나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인스타 피드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곳마다의 또 경우의 수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보고 지금 내 고객이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많이 방문을 하는데 외부 링크도 클릭하는데 뭐 이탈이 돼 하면은 그 내가 할 업무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이런 거 퇴사 썰툰. 근데 이때 팔로워가 많이 늘었어요. 그림을 진짜 잘 그리시네요. 이렇게 퇴사 선배 유닉으로서 마케팅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네. 퇴사하기 전에 마케팅 직군이 아니더라도 네.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쵸. 일단은 예전에는 디자인을 배울 필요가 있었고 개발을 배울 필요가 있었고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AI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AI가 절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는 거랑 파는 걸 못해요. 이상하다. AI가 뭐 구매 대행도 해준다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사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팔아줘 하니까 파는 거지 혼자 팔진 못해요. 팔 의미가 없죠. 돈을 갖고 싶은 게 아닌데 AI는.
근데 사고 파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마켓에 ing를 붙이면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 지금 AI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다 그냥 해버리고 보고서도 때 되면 알아서 보내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AI가 됐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지금 하신다고 하면 AI를 결합한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직장 밖에서는 결국 뭔가를 팔아야 될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AI를 활용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적의 시기네요. 네, 그쵸. 좀 재밌는 걸 최근에 만들었는데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여기다가 질문을 하면 이 지식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우와. 이렇게 빼놓으면은 이걸 확대를 보면 여기 안에 지식들이 다 들어져 있어요. 이게 유닉님의 뇌예요? 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보들을 계속 실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해야 되는 거 체크리스트랑 다 알려줘요. 대응 가이드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은? 뭐 이거는 교육이나- 저희 교육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제공을 해서 들어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얘한테 지금. 그러면 그냥 유닉님의 뇌를 그냥 네. 그대로 제공한다라는 거랑 그냥 똑같네요. 노예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하신 교육이란 게 좀 어떤 사람을 위한 교육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 클래스 101이랑 준비하고 있는 주니어 마케터 교육이랑 그리고 하나는 자영업자들 업무 시간에 사람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 막 네일 아트 해준다거나 눈썹 문신 해준다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퇴근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에 있어요. 내가 당장 나는 지금 당장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알려주는 거죠. 난이도도 되게 쉽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쉬운데 효과적인 네. 그런 거죠. 교육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가 있죠. 네. 숙제를 검사를 해주면 다음날 거를 볼 수 있고 프롬프트 같은 것도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 맞춤형 프롬프트 예를 들어서 반영을 누르면 너는 클래스 20의 전담 AI 비서가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해줘요. 교육 자료를 제출해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있어요 해서 질문 남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 원원에서 하는 교육은 좀 어떤 거예요? 클래스 101에서 하는 거는 주니어 마케터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AI 지식 같은 것들 사실 자영업자 분들이 AI 지식을 많이 습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친근해지는 게 더 중요하고 근데 주니어 마케터에게는 마케팅 용어도 알려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퍼널 구조 같은 것들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주니어 마케터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짜고 있는 커리큘럼에 실제 그렇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6주 과정의 맨 마지막 커리큘럼이 퇴사하기예요. 약간 회사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니값 해야죠. 그냥 그게 퇴사하세요가 아니고 이제 퇴사를 하는데 마케팅 코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주니어 마케터뿐만이 아니라 좀 진짜 실제로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까요? 제 주변에 지인들도 회사를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 다닌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요즘 희망퇴직을 너무 많이 늘렸고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는 게 줄어들었고 갑자기 AI라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드니까 내가 여기에 따라가기도 힘들고 내 직업 뺏기는 것 같고 이런 마케팅적인 포모 같은 것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끈앞으로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스타 툰 중에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타잔이 다음 줄을 잡기 전에는 진 손을 안 놓잖아요. 네. 그래야지 잡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놔버리고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잡은 상태에서 퇴근 후 퇴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그래서 타겟이 총 2가지인 거죠. 주니어 마케터 혹은 현업 마케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퇴사를 원하는 마케터 그 2가지가 저희 클래스 10의 주된 타겟층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유닉님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이 커리큘럼 주고 싶어요. 카페 안 차리겠지? 카페 한 자리겠지. 과거의 유닉한테는 1장 1절 카페 창업 금지. 네. 좀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처음에 좀 떨렸는데 잘 해주셔가지고 많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유닉님 채널의 메인 타겟인 퇴사를 꿈꾸고 있는 사직서를 서랍에 넣어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해주신다면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잘 못 지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튀어나온 못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튀어나온 못은
정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을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튀어나온 못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주목을 받으니까. 오늘도 정 맞고 계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마케팅이라는 어떤 코어를 가지고 퇴사를 점차 계획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타잔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 게시물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뚝 떨어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